안녕하세요. 물박사입니다. 이전 영상을 통하여서 평균적인 일일 염분 섭취량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일일 소금 섭취량의 최소량은 10.5g이고 활동량이 증가하고 소금 소비가 증가한 만큼 소금을 더 섭취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량이나 소비량의 차이에 따라 사람마다 소금의 섭취량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물박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소금 소비량이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누구보다 정신적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금 소비도 많아서 소금을 좀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죠. 물박사의 일일 염분 섭취량은 최소 20g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을 때는 30g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은 물박사에게 맞는 양이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양은 아닙니다. 20g에 훨씬 못 미치는 소금을 먹고도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30g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알맞는 소금의 섭취량은 건강 상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소금 섭취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통하여서 소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 알갱이를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금물 마시기를 통하여서 소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을 통하여서 소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필요한 모든 소금을 음식으로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으로 충분한 소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음식을 짜게 요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음식이 짜냐 싱겁냐 물어보면 대부분 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나라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음식이 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나라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음식이 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음식은 대부분 다른 나라 음식에 비해서 싱겁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오류인 다른 나라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우리나라 음식이 짜다고 하는 것은 방송에서 그렇게 세뇌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류인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음식이 짜다고 하는 것은 매스컴에 더 세뇌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음식이 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매스컴에 의해서 세뇌된 결과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세계적으로 매우 싱겁습니다. 물박사의 주장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현지 음식을 먹어보기 바랍니다. 물박사의 말이 사실이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나라에서 먹는 음식으로 소금을 충분히 먹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음식을 최대한 짜게 요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저염식이나 무염식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음식이 조금만 짜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음식의 간을 아주 서서히 높여야 됩니다. 아무리 소금을 더 먹고 싶어도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소금 섭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음식의 염도를 높이게 되면 체내에 소금이 증가하고 소금이 증가한 만큼 침이 잘 분비되어서 음식이 더 싱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소금을 좀 더 잘 먹을 수 있는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음식의 염도를 높인다고 해서 소금의 양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음식의 염도가 조금 높아지더라도 보통 소금의 첨가량이 약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음식이 좀 더 짜더라도 소금의 첨가량이 아주 미량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소금을 섭취하기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국물 요리입니다. 국물은 어떤 음식보다 소금 함유량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보충하기에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국물이 소화를 방해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소화를 방해하는 국물은 싱거운 국물입니다. 싱거운 국물은 소화액을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짠 국물은 오히려 좋은 소화제로 작용합니다. 소화액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국물을 섭취할 때는 적정량의 국물을 먹어야 됩니다. 국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아무리 짠 국물이라도 소화에 지장을 줍니다. 그것은 양적으로 위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으로 보이지만 염도가 다르거나 섭취량이 다를 때 그 소화의 영향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같은 국물인 듯 하지만 염도가 다르고 그 섭취량이 다를 때 생리적인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가장 알맞는 염도와 섭취량을 스스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는 소금의 양은 반찬의 섭취량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짠 반찬을 몸에서 수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많이 먹게 되면 소금 섭취가 그만큼 늘게 됩니다. 그렇다고 밥은 일부러 적게 먹고 반찬만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한 반찬의 섭취량은 가능하면 3끼 이상의 식사를 통해서 먹는 것을 뜻합니다. 한 끼 식사에 지나치게 반찬을 의도적으로 많이 먹으라는 그런 말은 아닌 거죠. 소금 섭취량을 위해서도 하루 한 끼나 두 끼보다는 3끼 이상의 식사를 하는 것이 매우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짜게 요리를 하고 국물을 즐겨 먹고 반찬 섭취량을 최대한 많이 하게 되면 이것만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소금 섭취를 제한한 사람들은 이렇게 음식을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소금을 보충하는 방법은 소금 알갱이를 먹거나 소금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소금 알갱이만 따로 섭취할 때는 몸에서 소금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낼 때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다는 대표적인 신호는 소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식사 전후로 소금 알갱이를 메달갱이 녹여서 먹으면 소화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금이 부족하다는 대표적인 신호는 기도에 이물감이 있거나 점액이 증가할 때입니다. 가래가 많이 끓게 되면 이때 소금을 한두 알갱이 먹어주면 매우 좋습니다. 몸에서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금을 더 먹으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소변을 너무 자주 보고 소변색이 투명할 때도 소금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도 소금 알갱이를 따로 녹여서 먹게 되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요인에 의해서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색이 투명할 때는 소금으로도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상이 같은 것 같지만 원인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금 알갱이를 하루 몇 번 먹을지는 물박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금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올 때 소금 알갱이를 한두 알 녹여 먹고 만약에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도 오랜 경험이 있어야지만 자기 몸에 알맞게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수나 실패가 없이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금을 보충하는 방법은 소금물 마시기입니다. 물박사를 알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물박사 하면 소금물 마시기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박사는 소금물 마시기를 권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음식으로 소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금물 마시기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소금물을 마시지 않고 소금을 충분히 먹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랜 저임식에 길들여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식으로 소금을 충분히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소금물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금을 마시기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금물의 적정한 농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물박사는 여러분들이 마셔야 될 소금물의 농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소금물을 만들어서 마셔보면서 그 농도를 찾아야 됩니다. 물박사는 10년이 넘는 오랜 경험에 의해서 500cc 생수병 한 병에 약 1티스푼의 천일염을 넣습니다. 물박사가 사용하는 티스푼입니다. 가정마다 티스푼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티스푼은 정확한 용량을 설명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금물의 농도를 결정해야 될까요? 그것은 생수병 여러 개를 준비하고 거기에 소금을 조금씩 첨가해서 그 맛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수병 한 병에 티스푼 3분의 1 정도의 소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다음 병에는 3분의 2의 소금을 넣습니다. 또 다음 병에는 1티스푼의 소금을 넣습니다. 한 병이 더 있다면 1과 3분의 1의 소금을 넣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여서 맛을 봅니다. 먹기에 가장 편한 농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알맞는 소금물의 농도는 때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이전에는 괜찮았던 소금물이 좀 짜게 느껴지면 물을 조금 첨가하면 됩니다. 반대로 싱거워졌다면 소금을 조금 더 넣어서 먹으면 되는 것이죠. 소금을 섭취하기 가장 좋은 방법인 음식과는 조금 다르게 소금물은 약간 싱거운 듯하게 맛있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막연한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을 통하여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소금물을 어느 정도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물박사는 모든 물을 소금물로 마십니다. 그런데 하루에 어느 정도 소금물을 마실지 절대 정하지 않습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생수병에 있는 물을 조금씩 마신 하루 총량이 물박사가 마신 물의 양입니다. 평균적으로 1.5에서 2리터 정도를 마시는 것 같습니다. 간혹은 2리터를 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1리터를 못 마신 날도 있습니다. 1리터를 못 마셨다고 의도적으로 더 마시지는 않습니다. 몸이 원한 만큼만 마신다는 것이죠. 소금물을 마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음수량입니다. 절대 물이 건강에 좋다고 소금물을 함부로 마시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8잔 또는 2리터의 물을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나 매스컴에서 그렇게 선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을 2리터 가까이 마셔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음식에 국물이 많은 사람들은 물을 아주 적게 마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음식 속에 이미 물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학계에서 말하거나 매스컴에서 말하는 정도의 물을 의도적으로 마시게 되면 맹물과는 달리 소금물은 쉽게 마셔집니다. 이렇게 되면 몸에 지나치게 수분이 증가해서 건강에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소금물일지라도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대표적인 증상이 소변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면 소금물도 너무 많이 마셨다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물을 마시는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기상 후 잠잘 때까지 어느 때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건강하게 마시기 위해서는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을 자연스럽게 적게 마시는 게 좋습니다. 낮에 물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이라면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을 자연스럽게 적게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소금물 마시기는
물박사가 주장하기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박사의 블로그나 물박사의 책을 통하여서 소금물의 효능이 생리학적으로 더 많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금물에 관심을 갖고 소금물 마시기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알고 소금을 팔면서 소금물 마시기를 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만의 독특한 소금물 농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루에 마실 음수량도 알려줍니다. 하지만 특정한 소금물 농도나 소금물 섭취량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농도나 그 음수량에 맞는 사람들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소금물 농도나 소금물의 섭취량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경험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금물을 마셔서 건강을 잃는다면 물박사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물박사의 평판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죠. 물박사는 그런 평판에 큰 영향을 받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잃을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소금물을 말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건강을 잃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소금물 마시기를 하고 싶은데 스스로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물박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유료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사보다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소금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이 되는 소금을 누구보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소금과 물을 균형 있게 잘 먹었더라도 3대 영양소를 비롯한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과잉되면 소금물도 물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음식과 소금, 물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물박사였습니다.